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DQ 엑셀 2020년 8월 A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아래쪽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꼭 출력해서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DQ 엑셀의 문제지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제1작업에 대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과 같이 편집해서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메뉴는 엑셀의 꽃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1번부터 6번은 함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는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맞는 것들의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이 제1작업, 두 번째 제2작업입니다. 보시면 필터 및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필터란 의미는 보시면 일반 데이터, 첫 번째 제1작업 시트에서 이용한 입력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걸러서 갖고 와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것이 제2작업. 세 번째 제3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써 있죠. 요거는 보고서를 쓸 때 많이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3작업은 보통 피벗 테이블 또는 부분합이 번갈아 가면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3작업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작업은 그래프이고요. 조건 나와 있고 결과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고 갈까요, 선생님들? 엑셀에서 제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제1작업 입력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함수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제 푸시고 조건부 서식으로 조건에 맞는 것들만 서식 글자색 파랑으로 변경됐네요. 이게 제1작업. 자, 두 번째 제2작업은 1작업에 입력한 데이터를 복사해 와서 조건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필터로 걸러서 결과셀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3작업인데요. 보시면 제3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입니다. 그죠? 3작업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어떤 관할 지역 서울의 연수 시간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작업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물을 먼저 봤고요. 시험을 이해하시려면 문제지와 결과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는 문제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문제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가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항목별로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작업부터 한번 보실 거고요. 보시면 답안 작성 여력에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요거부터 보실게요. 1번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지에 써주세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연러비는 1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자, 이번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올 겁니다. 2번 요거예요. 조건의 동그라미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 아까는요. 모든 작업 시트 이번에는 모든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순서 꼭 지켜주시고요.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 오시면 자, 여기 보실게요. 동그라미 여섯 번째 3번입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반드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반드시 순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거예요. 나머지는 4번 위쪽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해주세요. 다시는 빼기라고 보시면 돼요. 빼기 쉬프트 아니고 그냥 0 뒤에 있는 빼기 또는 키패드에 있는 더하기 위에 있는 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저장 폴더입니다. 반드시 내 PC 안에 있는 문서 폴더 안에 있는 ITQ 폴더에 하셔야 되고요. 그죠? 정확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리고 전송하지 않아도 무조건 실격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수험자 등록하시고 시험 보고 저장해서 전송한 후 마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시험 분석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번호에 맞춰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열너비는 1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엑셀을 실행시켜 주시는데 저는 2013 버전인데요. 화면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어요. 2010을 구할 수가 없어서 2010으로 13으로 했고요. 새 통화 문서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뭐였냐면 모든 시트의 A열의 열너비는 1로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트 1이 선택되어 있고요. 상태 그대로 두시고 왼손으로 키보드 Shift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시트 3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시트가 활성화된 것이 보여질 거고요. 이것은 그룹 선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작업은 시트 1, 2, 3에 똑같이 입력됩니다. 이 말이죠. 위쪽에 보시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모든 시트가 선택된 거고요. 모든 시트의 A열에 여기가 A열, B열, C열, A열, 열머리 끌 A에 마우스를 두시고 내려오지 마세요. A에다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A열의 열너비는 1로 합니다. 1 엔터. 되셨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모든 시트의 글꼴은 굴림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시트 아니고 모든 데이터. 그렇죠? 컨트롤 A 또는 자 A열의 열머리글 1행의 행머리글 위에 보시면 여기 대각선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예, 클릭하시면 똑같이 컨트롤 A하고 똑같은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것이 모든 데이터 의 글꼴은 클릭하시고 굴림입니다. 굴림 엔터 반드시 엔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꼴은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엔터 안 치셔도 되고요. 제2작업 시트 1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제2작업 시트 3을 더블 클릭합니다. 제3작업 마지막은 엔터. 그러면 각각의 시트 이름이 변경됐고요. 그룹 선택되었던 시트도 이렇게 그룹이 풀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실수 많이 하세요. 그룹 안 풀고 제3작업에 입력하시는 바람에 1, 2, 3작업에 몽땅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대로 해주시고 제1작업으로 이동하셔서 B2 또 B4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입력 준비가 되셨다면 저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장. 자, 파일에 저장할 건데요. 선생님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다가 컴퓨터에 있는
더블 클릭. 자, 문서 클릭. 왼쪽 창은 클릭, 오른쪽 창은 더블 클릭입니다. ITQ 방이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 만들어져 있으세요. 여러분 PC에는 없겠죠? 그러면 새 폴더 클릭하셔서 ITQ 입력하고 엔터를 2번 입력합니다. 엔터 몇 번이요? 2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파일 이름에다가 반드시 여기 ITQ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러분 수험번호 다시 빼기입니다. 빼기. 여러분들 성함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 ITQ 엑셀 시험지 분석이었고요. 기본 조건 설정 입력하는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의 표 서식 작성 및 값계산 이고요. 점수는 24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보실게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 1, 2, 3행하고 요 4행 높이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행 높이가 다른 거. 그리고 5부터 14까지 행 높이가 다른 거 보이시죠? 요거를 먼저 설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냥 1, 2, 3행 행 번호입니다. 행 번호를 드래그해서 1, 2, 3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25로 합니다. 25 엔터. 자, 4행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33으로 할 겁니다. 문제 보시면 두 줄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거든요. 행 높이를 10개 해주고 5부터 14까지는 22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 25, 33, 22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4부터 하실 거예요. B4에 가보시면 책을 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로 먼저 한번 우리가 보통 필드라고 표현하거든요. 사행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B부터 J10까지 B4부터 J4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하고 입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교육 코드 엔터를 치면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요것 때문에 드래그를 한 겁니다. 자, 여기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연수 인원에 보시면 두 줄로 입력되어 있네요. 문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두 줄로 입력된 거 입력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인트 책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연수 인원까지 입력하시고 Alt 엔터 그리고 아랫줄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에 엔터. 자, 연수 시간 강의 실수 띄어쓰기 잘 해주세요. 여기도 두 줄이네요. 개강 1 쓰시고 Alt 누르고 있으면서 Alt 플러스 엔터 엔터 순위 쓰시고 엔터입니다. 자, 우리가 블럭 영역 설정하고 입력했더니 엔터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밑에 거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대소문자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엔터 치면 밑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통은 기본 설정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왼손은 문자 치시고 오른쪽은 숫자 키패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G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이 값이 맞으면 엔터 치시면 되고요. 틀리면 무시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 한번 해보셨고요. 위쪽에 글머리 끼워 입력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필드 입력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모자란 게 보이시죠?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C열 다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D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A 또는 오른쪽 모서리 이렇게 A열과 일행의 사이 대각선 모서리 클릭해 주시고 아무 곳에서나 열 경계선 여기가 되겠죠? C하고 D 사이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너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입력하면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이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좁네요. 그죠? 그러면 C열이 부족한 경우잖아요. C열이 좁잖아요. 그럼 C열 D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이렇게 되시겠죠. 자, 연수 과정명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요. 입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편집하겠습니다. 입력하는 시간은 필요 없으니까. 자, D열도 좁으니까 D열과 E열 경계선에서 포인트 확인하세요.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확인하시고 자, 관할 지역도 대구, 부산, 똑같은 거 나왔으면 그냥 엔터, 서울, 엔터, 부, 엔터, 엔터, 엔터가 되겠네요. 개강일 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날짜 형식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2020 타시 06 타시 22 엔터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요. 좁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열너비 조절해 주시고 다시 나머지 입력하실 거고요. 편집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수 인원 입력하실 건데요. 컴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개념치 마시고 입력하실 거예요. 셀 서식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일단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연수 시간 마찬가지. 자, 강의 실수하고 개강일 순위에는 지금 가로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 번호예요. 선생님들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지 한번 보실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문제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문제 번호입니다. 요 번호. 함수 번호입니다. 입력 안 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자, 다시 엑셀로 돌아오셔서 보실 거예요. 이번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세 칸에 하나, 둘, 세 칸에 세 칸이 합쳐져서 한 칸으로 보이네요. 그죠?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보이시나요? 세 칸이 한 칸 되신 거? 자, 다시 세 칸이 한 칸인 걸 취소하는 것은 같은 버튼 누릅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버튼을 다시 풀어주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먼저 병합 먼저 해주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번에는 F13, 14도 마찬가지. 여기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있나요? 네. GHI. 여기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입력하실게요. 연수 기간이 평균 이상인 교육수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 입력해 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최대 연수 인원 단위 콜론 명
다음에 우명, 기관명. 지금 보시면 H14 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조건의 문제번호 보시면 동그라미 5번째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H14 셀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엑셀로 가겠습니다. 네,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 좁으니까 어떻게 G가 좁은 거니까 G 뒤쪽에서 더블 클릭 열너비에서 이렇게 열 이름표에서 열 머리글에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개강일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이 완료가 되었죠. 자, 그러면 조건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조건 여러분들 인수해서 보고 계시죠? 보실게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에 11포인트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미 하셨어요. 두 번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로 가보실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쉽게 할게요. 선생님들 쉽게. 전체를 잡을게요. B4부터 J14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전체를 그냥 가운데 정렬합니다. 그죠? 숫자 오른쪽 정렬인데요 하실 텐데요. 선생님들 숫자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개강일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두시고 연수명, 연수시간, 강의실도 숫자겠네요. 그죠? 이렇게 잡고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보이시나요? 이 셀 구분선에 0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죠? 우리 교재 보실까요? 우리 문제지에 가서 보시면 약간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컴마 유형입니다. 컴마 유형을 정의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셀 구분선 뒤쪽으로 공간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엑셀로 돌아오시고 자, 여기다가 강의실까지 해서 어떤 거 컴마 유형 주시면 이렇게 컴마도 들어갔고 셀 구분선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교육의 수. 자, 컨트롤 키 누르실게요. 첫 번째는 그냥 클릭, 두 번째부터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아래쪽 클릭하면 비연속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연수 인원 단위명, 이것도 수가 되겠네요. 그죠? 클릭.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는 것이 컨트롤 키입니다.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하면 요 전체가 연속된 데이터가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지막 걸 누르면 이렇게 비연속 선택 보이시죠?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거는 그냥 클릭한다. 다시 갑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클릭,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두 번째 거 클릭,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죠? 세 번째 거 또 클릭. 자, 요 세 개 부분에다가 컴마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 1번에 있는 정렬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제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시면 어떻게 하래요?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테두리 한번 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체는 셀 구분선 들어가 있고 전체 셀의 바깥쪽이 지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바깥쪽이 지나네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또 아래쪽 두 줄의 바깥쪽이 지나네요. 설정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엑셀로 돌아오셔서 B4부터 J14까지 블럭 정하시고 1번 화면 위쪽에 보시면 요 글꼴 라인이 보입니다. 글꼴 위쪽에 보시면 여기 테두리선 목록 상자 있고요. 클릭하시고 1번은 1번 모든 테두리 한 번, 2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하면 끝났고요. 2번 할게요. 2번은 첫 번째 줄만 얘만 찌냈습니다. 그죠? 범위 잡고 어떻게?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3번 요 밑에 두 줄이었죠. 요거 하시면 되는데 이미 나와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두리까지 맞췄습니다. 요것이 1번이 끝난 겁니다.
자, 조건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거 하실 거예요. 도형, 배지, 그림자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청년 취업 아카데미 교육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입력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습니다. 가시면 도형 배지라고 써 있고요. 모양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 맞을지 한번 보시면 기본 도형에 보이시나요? 칠각형 밑에 보시면 배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이 도형을 그리실 때는 한 번에 딱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부터? B열부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어디로 갑니까? G 중간까지 갔네요. 한 번에 쫙 G 중간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갑니다. 여러 번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시고 지금 테두리에 조절 상자 이 하얀 점들이 보인다는 것은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작성을 일단 했고요. 글자 입력하시기 전에 서식 먼저 적용할게요. 왜 그렇게 하냐면 글자의 서식을 정할 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형 안에 들어가는 것은 테두리 클릭하고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입력하시고 또 드래그 하시고 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거는 더 번거로우니까 첫 번째 도형이 클릭되어 있으니까 서식 먼저 정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글꼴이 굴림 24포인트래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으시죠? 보시면 이 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그쵸? 여기 할 거예요. 우리 지금 요거 도형 배지 입력한 거고요. 자, 엑셀로 돌아오셔서 홈에 가보시면 자, 글꼴 굴림 엔터입니다. 엔터 안 치면 안 돼요. 24포인트 굴림의 24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입니다. 그리고 굵게 요가 되겠죠. 굵게 해주시고 채우기 노랑이래요. 여기서 다 해결합니다. 채우기 노랑 해주시면 끝이 아니고요. 선생님들 여기 보이시나요? 좌우로 가운데 정렬 커서가 왼쪽에 있죠. 위아래도 가운데 정렬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정년 띄우고 취업 띄우고 아카데미 띄우고 교육 띄우고 현황 끝이 났습니다. 그죠? 아주 쉽게 완성을 했고요. 자, 세 번째 조건 보시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임의의 셀 우리는 19행 20행으로 할 거예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 어떤 거냐면 문제 보실까요? 이 부분입니다. 결제란 보시면 셀의 너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임의의 셀 우리는 19행 20행 그 다음에 LMNO열 다시 말하면 여기다 만들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높이가 너무 좁으니까 이 높이들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문제지에 다시 한번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입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 높이 적어 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1, 2, 3행은 얼마? 1, 2, 3행은 얼마? 25 너무 뚱뚱하네. 25 그 다음에 4행은 얼마? 33 그 다음에 5부터 14는 얼마? 22 여러분 인쇄물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요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19행은 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들 요 부분. 그죠? 19행에 만들 거예요. 19행은 얼마로 할 거냐면 자 19행은 메모하세요. 아이고 어렵다. 19행은 17.5로 할 거예요. 17.5 아이고 20행은 40 요거는 채점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L열은 4로 할 거고요. M N
7.5로 하겠습니다. 자, MNO는 7.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L, 여기가 MNO. 엑셀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엑셀로 돌아오셔서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얘가 싹 지워져야 되는데, 그쵸? 에고. 자, 보실게요. 다시 말하면 자, 여기 19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죠? 19행의 행 높이는 얼마? 17.5 엔터. 20행의 행 높이는 얼마? 40, 그죠? 여기. 그리고 L의 행 높이는 여기 안 지워진 애가 또 있네, 그죠? L의 행 높이는 열너비 4. 그 다음에 MNO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17.5 이렇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7.5 너무 뚱뚱해졌죠? 네. 제가 아까 19행, 20행하고 LMNO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요 모양이 딱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예, 요렇게 지금 여기다가 테두리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한 거 우리 글꼴에 와보시면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보이시죠? 네, 모양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요 두 줄, 이 행은 한 행이 돼야 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두 행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요 두 행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고요. 요 두 행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되고, 글자가 세로 쓰게 되어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바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 방향을 정해주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 세로 쓰기 하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입력하실 거예요.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결제인데요. 결제일 때 제자가 I인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이로 쓰시면 감점되겠죠? 자, 입력하셨고요. 글자가 가운데 안 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를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뭘로? 그림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복사 버튼 옆에 목록 버튼 있어요. 목록 상자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복사. 그림아 기억해, 이 말인 거죠.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확인. 이거는 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이 크기 그대로 위쪽으로 가져갑니다. 책에 보시면 H열부터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H열에 H1열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그대로 왔나요? 자, 넣고 봤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셀 구분선이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흰색을 칠해주겠습니다. 채우기에서 자동 넣어주면 구분선이 안 보이죠. 그리고 맞춰보시면 H열부터 들어왔는데 이 결제란이 더 크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방향키로 아래쪽으로 살짝 이동시켰습니다. 이 너비랑 높이가 같죠? 이럴 경우는 선생님들이 연수시간 H열을 좀 넓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어쨌든 요 끝은 정확히 맞춥니다. 이 말이죠. 제일 보기 좋게. 그리고 결제란의 이미지 크기는 조절하지 마세요. 선이 깨지기 때문에 안 이뻐집니다. 선이 두꺼워지거나 하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요것이 조건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주황 채우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비연속 셀이에요. B4 콜론 J4. B4부터 땡땡 콜론은 범위입니다. B4부터 J4까지 처음에 그냥 잡고 두 번째 거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G14 클릭하래요. 여기네요. 운영기간명. 그 다음에 I14 클릭하래요. 여기네요. 비연속적인 셀 선택. 마지막 건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만 선택된 겁니다.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세요. 채우기에 가셔서 정확히 주황.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름이 주황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5번째 유효성 검사입니다. 그죠? H14셀에 요거는 책에 메모하세요. 유효성 검사라고 하지 말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 위치를 외우는 게 좋겠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갑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한 대상, 얘가 포인트 뭐라고요?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 아니고 목록으로 문제지에 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문제지에 가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C5부터 C10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있죠. 다시 오실 거예요.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원본을 클릭해서 커서가 보이게 해주고 C5부터 여기부터 요만큼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확인. 그리고 놨더니 아래쪽에 단추가 생기시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단추 정보기술 옆에 이렇게 갖고 올게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H14셀에는 C5부터 C12까지의 내용만 유효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입니다. 우리가 입력할 필요 없이 입력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거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셀 서식입니다. H5 콜론 H12, H5부터 H12까지를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해 주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문제 보실까요? 여러분 인쇄지 보시면 요거 H5부터 H12셀에 보시면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시간을 표시하시오. 600시간 이렇게 나오래요. 그죠? 엑셀 가보실게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입력은 이렇게 600만 되어 있는데 입력값은 600인데 표시, 화면에 보여주는 거에만 시간을 넣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600이라는 시간은 계산할 수 있고요. 600시간은 텍스트로 인식을 해서 계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표시 형식만 시간을 보여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가볼 거예요. 위쪽에 홈에 가보시면 메뉴가 홈입니다. 바로 위쪽에 표시 형식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까 컴마 형식 찍었었죠. 회계형이네요. 그죠? 그거 말고 자 갈까요? 표시 형식 아래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시 형식이 나타납니다. 지금 회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사용자 지정으로 넣어주실 거고요.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형식이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주 쉽게 갈게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 컴마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번째 있는 거 샵, 컴마, 샵샵 0으로 갈 거예요. 요거 샵하고 0은 둘 다 숫자를 의미합니다. 샵은 의미 없는 숫자 0은 입력하지 마세요. 이 말인 거고요. 0은 의미 없는 숫자도 표현하세요. 이 얘기는 앞쪽에 0이 있으면 나오지 말고 1의 자리에 0이 있으면 표현해줘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뒤쪽에다가 시간이라고 넣고 싶대요. 문자를 입력해주고 싶을 때는 쌍따옴표 넣고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시간이라고 입력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확인하실게요. 으쌰 이렇게 나오네요. 자, 분명히 표시는 시간 나왔는데 데이터 보세요. 그냥 60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보여지는 거 표시하는 것은 시간까지 표현했지만 원래 데이터 값은 600이다 이 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조건입니다. G5부터 G12까지 G5부터 G12 이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범위의 이름은 우리 범위 어떻게 알아요? 클릭하면 얘는 H5 알고 있죠? 이거는 H6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G5부터 G12까지 이만큼의 이름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름을 정의하고 싶대요. 뭐로? 연수 인원으로. 엔터 하시면 되겠죠. 이게 조건 끝인데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나 인원을 영역을 잘못 설정했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곳을 똑같은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해볼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로 돌아오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어디 수식에 가시면 메뉴 수식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으세요. 만들어준 이름이 틀렸다면 삭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삭제하시고 아까처럼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중에서 표서식 작성까지 한번 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ITQ 엑셀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작업의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중에서 값계산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의 값계산 부분이시고요. 아래쪽 내려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6번 보이시죠? 요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고요. 첫 번째 1번 강의실 수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뒤쪽에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큰 팁 하나 드리면 ITQ 엑셀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 순서를 차례대로 줍니다. 이거 두 개 그대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카운트, if, 에버리지 마찬가지. 그쵸?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이면서 얘가 면서가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AND 함수랑 연관이 있는 거죠. 1000명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두 개입니다. 연수 인원 조건하고 연수 시간 조건 두 개가 다 조건에 맞아야 60을 주고 뭐뭐이면 이란 얘기는 if 함수 쓰세요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40으로 주세요 이 말인 거죠. 한번 해보실게요. 엑셀로 돌아오셔서 보실게요. 여기 강의 실수입니다. 우리 함수 마법사 간단하게 이용할 거고요. 한번 해보실게요. 자, 수식일 때는 무조건 약속입니다. 는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책에 있는 것처럼 if 함수 쓰시고 가로 열어주실게요. 여기서 굳이 외워서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로까지 열어주셨다면 자, 왼쪽에 수식 입력줄 앞에 보시면 fx 보이시나요? 함수 삽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 는 if 가로 열고까지 되어 있고 fx 눌러주세요. 이렇게 함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행은 보시면 첫 번째 인수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 아까 그 문제집에서 보시면 요 조건은 요 조건이 맞니? 이 말이에요. 그죠? 조건식을 써줍니다. 자, value if true 참일 때의 결과값 여기. 우리 여기 알고 있네요. 뭐? 참이면 60. 그렇지 않으면 뭐? 40. 참일 때 60, 거짓일 때 40 알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 씁니다. 여기서 AND 타이핑하고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면서 그랬어요. 마우스로 찍어줘야겠죠? 여기 구하는 거니까 내 강의 실수를 구하는 거니까 내 연수 인원 갖고 와야 되겠죠. 내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니? 크거나 같다 1000 컴마입니다. 컴마 반드시 컴마. 자, 두 번째 뭐래요? 연수 시간이 여기네요. HO 내 연수 시간이 크거나 같다 500. 자,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는 닫아 주셔야죠. AND 함수의 가로는 함수를 말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인수라고 부르죠. 요거예요. 끝. 보셨나요? 포인트는 두 가지 조건을 컴마로 입력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답 나왔네요. 그죠? 요거는 자, 강의실이 60인 거 보니까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이면서 연수 시간이 500 이상 맞네요. 그죠? 그럼 검정 십자가 셀의 오른쪽 모서리 끝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검정 십자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다 구했죠. 그런데 이대로 두시면 아래쪽 선이 지워집니다. 지난 선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쪽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해주면 선이 깨지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 궤강일 순위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궤강일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궤강일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오름차순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 1, 2, 3, 4, 5, 6, 7 또는 가나다라마바사 또는 A, B, C, D 이렇게 숫자가 또는 문자가 점점 우리 입장에서 올라간다.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 거꾸로 19, 8, 7, 6, 5 내려오죠. 그죠? 이거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위는 보통 랭크인데요. 여기는 랭크.eq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순위가 이퀄 같을 때 어떻게 할 거니 이 말인 거예요. 같으면 같이 잘한 등수를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는 얘가 쓰라는 걸 씁니다. 랭크.eq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록 나열되면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까지 입력해 줍니다. 가로까지 했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fx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넘버 숫자라고 돼 있죠. 네 숫자가 이 말입니다. 네 숫자. 자, 책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궤강1로 하래요. 기준이 궤강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넘버는 네 거는 네 숫자는 네 궤강1 맞나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 참조 범위입니다. 어디에서? 당연히 궤강1들 중에서입니다. 그리고 오더 얘가 뭐라 그랬느냐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니면 오름차순 우리는 1로 할까요? 0 또는 1이니까 1 오름차순 됐네요. 지금 결과 내면 채우겐들 하면 에러가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 설명하려고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7이래요. 7등. 자, 검정 십자가 만들어서 아까처럼 제12열까지 2행까지 채우겐들 합니다. 큰일 났죠? 에러가 막 났죠? 그 이유를 볼까요? 자, 클릭하고 첫 번째는 클릭하고 봤더니 자, F5가 F5부터 AP12 중에서 이만큼 중에서 맞네요. 그죠? 오름차순 맞는데 두 번째 거 볼까요? F6이 내가 맞네요. F6부터 F13까지 잘못됐네요. 여기까지네요. 그죠? 범위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비교 대상은 항상 요 범위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채우겐들을 하면 수식이 일씩 증가합니다. F5, F6, F7, F8 맞죠? 일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렸죠.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범위를 잡으시고 딜리트 삭제하고 다시 갑니다. 범위를 고정해주는 기능 배워볼 거예요. 는 랭크 점 이퀄 여기 있죠. 더블 클릭했더니 가로까지 입력됐고 가로까지 입력하셨다면 fx 갑니다. 자, 네 궤강일이 여기고요. 레퍼런스 참조 범위 어디? 요만큼인데 이 주소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고정돼야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숫자 4 위에 보시면 F4라고 있나요? 를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F, $5 $F, $12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뭐예요? 달러는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F열도 고정, 5행도 고정, F열도 고정, 12행도 고정입니다. 채우겐들을 해도 열번호나 행번호가 커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름차순이니까 1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검정 십자가 만들어 채우겐들 하면 제대로 나왔네요. 됐나요? 이것도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고 잘 나왔는데 그러면 굳이 랭크 안 쓰고 랭크.equal을 썼는데 그럼 왜 같은 순위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얘를 22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22일 엔터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8위가 없고요. 같이 7위가 되네요. 같은 순위일 때는 높은 점수를 같이 줍니다가 이퀄이었어요.
되셨나요? 랭크 함수는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랭크 함수 나왔다. 채우기 힘들한다. 그럼 무조건 참조 범위를 고정시킵니다. 단축키 뭐라고요? F4입니다. F4. 되셨죠?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count if하고 average is라고 되어 있네요. 가볼까요?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연수시간 평균 이상, 이 앞에다가 문제를 연수시간의 평균 이상인 교육수를 세요, 카운트 하세요,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냥 카운트 함수 쓰면 되는데 조건이 붙었어요. 평균보다 커야 돼. 그래서 카운트 if를 쓰는 겁니다. 카운트는 모든 숫자 셀의 개수로 되는 거고요. 카운트 a는 모든 셀, 빈칸을 제외한 모든 셀. 카운트 if는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수 시간이 있는데 이 연수 시간이 요거의 평균값보다 큰 셀의 개수만 세서 오세요, 이 말이죠. 해볼까요? 엑셀로 갑니다. 여기다 는 count if 쓰고 싶은데 네 번째 있네요. 더블 클릭. 가로 만들어졌으면 fx 함수 마법사 불러서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range 참조 범위예요. 아까 레퍼런스도 참조, range도 참조 범위가 되겠죠. 어디에서? 당연히 연수 시간에서 H5부터 H12. 연수 시간에서 조건이 뭐예요? 연수 시간의 평균 이상이래요. 그죠? 이거 쓰면 돼. 크거나 같다. 뭐의 이상? 평균, 에버리지. 가로 열고 뭐의 평균? 연수 시간의 평균. 가로 닫고 확인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죠? 답도 안 못 구했잖아요. 그죠? 보시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 특수 문자를 쓸 때는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문자 쓸 때는 이렇게. 그리고 뭘로 연결합니다. 책에 보면 AND로 연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count if. 그쵸? 이렇게 썼네요. 값을 4개라고 구해왔네요. 끝.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연산자하고 함수하고 연결할 때는 AND 연산자. 함수끼리 연결할 때는 AND 연산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네 번째 가볼까요? 자, 이번에 어떤 함수냐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 또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하래요. 가봤더니 D 에버리지래요. 평균을 구한 함수인데 D가 들어갔어요. 앞에. 이 D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항상 범위에 필드가 들어간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필드 어디? 여기 사행이 필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엑셀로 갑니다. 타이핑 D 에버리지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그리고 fx. 자,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또 참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레퍼런스도 참조, 레인지도 참조, 데이터베이스도 참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범위입니다. 참조할 범위. 자, 제가 여기 디에버리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필드를 포함한다. 이제까지 범위는 이렇게 아래 잡았죠. 5행부터. 반드시 어디부터? 4행부터. 데이터베이스는 입력한 데이터 전체입니다. B4부터 H12까지. 필드 숫자를 써도 되고요. 원하는 필드를 클릭해도 됩니다. 포인트는 4행이라는 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관할 지역이 대구인 연수 시간의 평균을 구해라 입니다. 연수 시간 여기네요. 그죠? 클릭해도 되고 숫자 1, 2, 3, 4, 5, 6, 7 써도 되고요. 조건이래요. 보시면 사행 여기도 사행 조건 갑니다. 관할 지역이 대구. 자, 필드부터 잡기로 했으니까 관할 지역이 대구. 여기도 B4, H4, E4 사행을 다 잡았네요. 그죠? 누구만 D, D에버리지, D썸, D카운트, D맥스, D에버리지 등등. 그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또 보실까요?
이번에 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연수 인원, 우리가 최대는 이미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맥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얘는 맥스를 쓰지 말래요. 라지를 쓰래요. 라지는요, 자, 맥스 함수 볼까요? 는 맥스 가로 열고 fx 인수가 하나여도 됩니다. 범위여도 되고 여러 개여도 됩니다. 그런데 라지 볼까요? 는 라지 가로 열고 fx 인수가 배열 중에 요거래요. 그죠? 몇 번째 큰 값 이 말이에요. 이 k는 그럼 제일 큰 값이니까 첫 번째 큰 값이네요. 어디에서? 자, 문제 보시면 최대 연수 인원 범위 당연히 어디? 연수 인원 여기 네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참조할 게 참 많네요. 레퍼런스도 참조, 레인지도 참조,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어레이도 참조 범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네, 잘 나왔죠? 여기 볼까요? 팁으로 정리 한번 할까요? 레퍼런스도 참조, 두 번째 레인지도 참조, 데이터베이스도 참조, 그 다음에 어레이도 참조, 전부 다 뭐다? 참조 범위네요. 그죠? 스펠링 틀렸네요. 데이트 아니고 데이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거. 자,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H14 셀에서 선택한 우리가 H14에는 위쪽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서 유효한 데이터만 넣어놨습니다.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맞나요? 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H14 셀에서 선택된 운영기관명에 대한 개강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vlookup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정보기술협회면 정보기술협회의 옆으로 가서 개강일 구하세요. 이게 V입니다. vlookup. Hlookup이면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vlookup 옆으로 갑니다. 여기 정보기술협회이면 요 개강일, 의료기기 산업협회면 요 개강일 갖고 오세요 이 말이에요. vlookup 가볼까요? 엑셀로 갑니다. 여기다가 는 vlookup 더블 클릭해서 골라오시면 가로까지 열어주고 가로 열었으면 fx 함수 마법사로 갑니다. 혹시 타이핑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인수 사이를 컴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컴마. 자, 룩업 밸류 찾는 값이 뭐니 이 말이죠. 찾는 값 뭐 H14에 있는 거 정보기술협회를 찾아 테이블 어레이 또 나왔네요. 어레이 어디에서? 당연히 입력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테이블 어레이 잡을 때 여기가 운영기관명이면 범위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교육 코드이면 BO부터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찾는 데이터가 첫 번째 범위에 와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운영기관명이니까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 데이터만 잡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니니까 CO 부터 H12까지 그죠? 정보기술협회 운영기관명. 자, 우리가 찾는 거 칼럼 넘버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우리 개강일이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1, 2, 3, 4에 있습니다. 4. 레인지 룩업 논리값 뭐예요? 정확한 값이면 0, 범위이면 1. 정확한 값 찾고 있죠? 0입니다. 0. 이거 숫자로 범위로 오면 1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왔네요. 맞나요? 정보기술협회는 6월 22일 맞네요. 바꿔볼까요? 여기서 뭘로 바꿀까요? 한국미디어협회로 바꿨더니 여기서 이렇게 바뀌네요. 6월 20일. 이 vlookup은 실제로 회사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쵸? 요거 입력하고 났더니 요 결제란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클릭해 뒤로 맞출게요. 선생님도 뒤로. 근데 H열이 맞지 않더라도 굳이 당겨주지 마세요. 두시고 요것도 지워주시고 하고 났더니 여기 또 아는 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 대각선 클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옆에 셀 테두리 가시면 맨 아래쪽에 여긴 대각선이 없어서 다른 테두리 가겠습니다.
가셔서 그냥 이렇게 모서리 대각선만 눌러주시면 끝. 이때 선 만지지 마세요. 이것만 눌러주세요. 확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문제 읽는 거 한번 보실까요? 다시 문제에 가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그런데 뭘 이용하래요? 수식. 자, 포인트 전부 다 선생님 이거 포인트예요. 선생님들 포인트.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할 건데 보실 거예요. 선생님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라. 포인트. 그리고 연수기간이 500 이상인 행전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라고 되어 있죠. 가서 한번 해보실게요. 엑셀로 가십니다. 에구 얘가 또 안 지워졌네요. 그죠? 지우개로 좀 지워서. 자, 행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5행부터 우리가 입력한 J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B5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메뉴 가시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면 이렇게 세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뭐라 그랬느냐면 얘가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어떤 수식을 이용할까요? 여기 가보면 어떤 수식? 자, 연수기간이 500 이상 보실까요, 선생님들? 여기네요, 여기. 자, 연수기간이 이상 크거나 같다. 얼마? 500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H 순위할 때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H열도 고정하고 오행도 고정해서 여기만 볼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 봐야 돼요? 이만큼을 검색해야 돼요. 행 전체를. 그래서 5행 아니고 5행, 6행, 7행, 12행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5행은 고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만 지울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500 이상이면 서식을 서식을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글자색은 파랑으로 해주고 파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굵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확인하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오네요. 연수시간이 500 이상인 행만 파랗게 굵게 색칠된 거 보이시나요? 그럼 성공한 거죠. 얘가 좁아요. 좁은 것은 더블 클릭해서 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좁은 곳이 또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넓혀주세요. 그리고 뒤로 넘겨주시고 저장 한번 해볼까요? 파일에 저장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파일에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네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수업은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2작업 필터 및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붙여넣기 하지 않으실 거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엑셀 가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의 B2부터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컨트롤 C입니다. 제2작업의 B2에 모두 붙여넣기 할 거 아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리고 열너비 확인합니다. 결과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죠? 엔터 눌러주셔야 나타납니다. 자, 제가 모두 붙여넣기 하지 않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한 이유는 열 너비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 붙여넣기 하시면 열 너비를 다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조건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건 1번에 보시면 고급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필터는 어떠한 결과, 데이터에서 원하는 조건을 걸러서 결과를 보는 것을 필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동 필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필드에 목록 단추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생기신 분들은 커서를 안쪽에, 우리 데이터 안쪽에 넣고 필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관할 지역이 대구인 것만 보고 싶어요. 대구만 걸러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두 선택을 지우시고 대구만 선택합니다. 그러면 대구만 보여주겠죠. 이번에는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연수과정명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수 인원의 목록 단추 눌러주시고 숫자 필터에서 1000명 이상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음, 크거나 같다 나왔죠? 1000 그리고 확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결과 보시면 관할 지역이 대구이면서 연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데이터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를 우리는 AND 연산, 그죠? 관할 지역이 대구이고 연수 인원이 1000 이상인 데이터를 걸러오세요가 됐네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 필터는 AND 연산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러면 우리가 할 작업 고급 필터는 AND 연산도 되고 OR 연산, 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OR 연산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위쪽에서 지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고급 필터 한번 해보실 거예요. 문제에 보시면 관할 지역이, 자, 문제 가볼까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여러분 교재에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후 라고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결과를 목록과 똑같이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운영기관명, 연수과정명, 연수인원, 연수시간만 갖고 오래요. 그죠? 무슨 말인지 볼게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입력하래요. 아까는 자동 필터는 조건을 그냥 입력했는데 우리는 B14셀에 입력하래요. 그리고 그 필터의 결과는 B18셀에 넣으래요. 자, 일단은 조건 입력한 요거네요. 관할 지역하고 개강일 필드가 필요합니다. 입력해 보실게요. 엑셀로 가셔서, 자, 관할 지역하고, 어이구, 이거 좀 지워야 되겠죠? 자, 관할 지역하고 개강일 필드가 필요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조건 입력할 자리가 B14입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복사하는 이유는요, 띄어쓰기 잘못되면 걸을 수 없어요. 정확한 필드명 써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나 아니고 이고이면 이렇게 나란히 입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나 그랬으니까 대각선으로 입력합니다. 6월 1일 이후 크거나 같다. 2020년 06-01. 만약에 문제에서도 그냥 6월 이후라고 써도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2020-06-01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조건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가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의 고급 필터. 자, 데이터에 가시면, 자, 고급 필터 한번 해볼 거예요. 고급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목록 범위입니다. 커서 이 안에 두고 오셔야 되고요. 목록 범위 맞나요? B2부터 H10까지. 두 번째, 이거 1번, 2번 조건 범위. 우리가 입력하는 조건. 관할 지역이 서울이거나 개강일이 2020년 6월 1일 이후 조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 목록 범위에서 결과가 보여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는 B18에 보여줘야 되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하고 복사 위치를 B18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목록하고 똑같은 필드를 보여줬네요. 그죠? 근데 우리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문제는 원하는 필드를 정해줬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필드만 가져오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결과를 지워보겠습니다. 18행부터 23행까지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할 거고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결과가 들어올 위치, 결과 셀 위치가 보여질 위치도 필드를 복사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필드가 뭐가 필요하냐면 운영기간명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과정명 컨트롤 클릭, 그 다음에 연수인원 컨트롤 클릭, 마지막으로 연수시간. 비연속이기 때문에 컨트롤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클릭, 두 번째부터 컨트롤 클릭이었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B18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는 거였죠. 그죠? 정해준 필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급 필터 가볼까요? 커서를 안쪽에 두시고 데이터에 고급 목록 범위 나왔고요. 조건 범위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복사 위치를 어디? 아까는 B18 클릭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원하는 필드만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필드 입력한 후 필드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필드만 보여줍니다. 자리가 좁아서 나오는 거니까 넓혀주고 있습니다. 결과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번에는 조건 2번 문제입니다. 표서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 홈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표서식에 가시면 요겁니다. 선생님들 요거 스타일 보통 7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표서식에 가셔서 보통의 7번 머리글 포함해 주시고요. 확인합니다. 요거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잘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제 2작업에 필터 및 서식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연수기간 평균을 알고 싶어요. 는 평균으로 구해볼게요. 에버리지니까 에버리지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H3부터 H10까지 가로 닫고 엔터. 에버리지 범위입니다. 자, 지금 연수시간의 평균은 406시간인데요. 목표값 찾기는 연수시간 평균이 420시간이 되려면 화장품 전문가 양성의 연수시간이 몇 시간 되면 될까요? 목표를 지금 150인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 사용합니다. 자, 커서를 수식 있는 셀을 클릭해 둔 상태에서 자,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 가시면 목표값 찾기가 보이시네요. 자, 수식 셀은 H11 맞고요. 찾는 값 지금은 406이지만 우리는 420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말이죠. 420. 값을 바꿀 셀 어디예요? 화장품 전문가 양성의 연수시간이니까 이렇게 H6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결과 보실게요. 150시간이고 406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 버튼 눌러 확인합니다. 이렇게 바뀌네요. 420시간이 되려면 260시간 연수해야 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것이 바로 목표값 찾기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셀을 셀 병합해서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연수시간 평균 이렇게 입력하고 테두리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범위 잡으시고 1번 모든 테두리 1번 2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것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우리 문제에는 목표값 찾기가 없지만 우리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필터 및 서식 제2작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ITQXL의 제3작업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점이 배정되어 있네요. 보실게요. 자,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래의 모양과 같이 보고서를 만드세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피벗 테이블은 보고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문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은 이 끊어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연수시간 및 관할지역별 연수과정명 관할지역별 여기까지 끊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연수과정의 개수 연수인원의 평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자르실 수 있어야 돼요. 아래쪽 출력 형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관할지역 여기 있구나. 관할지역 연수시간 여기 있구나. 연수과정명의 개수 여기 있네요. 그쵸? 연수인원의 평균 여기 있네요. 4개. 아, 얘네 4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딱 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얘가 들어갈 이 연수시간 필드는 행이라는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엑셀에 가보시면 알아요. 피벗 테이블 만드는 창이 나타날 텐데 영역을 나눠놨습니다. 행인지 열인지 이렇게. 관할 지역은 열입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다른 문제 보시면 폼이 똑같습니다. 그럼 그 위치 여기 있는 것은 무조건 열, 여기 있는 건 무조건 행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두 개는 시그마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걸 기억하고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엑셀로 가겠습니다. 자, 얘네가 그죠? 안 지워져 있어가지고 좀 지워서 할게요. 자, 1번 뭐라 그랬느냐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그래서 B4부터 H12 영역을 이용하여입니다. 블럭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1번 블럭 설정 2번 삽입에 가시면 왼쪽 상단 메뉴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열릴 거고요. 첫 번째는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범위입니다. 어디? 제1작업의 B4부터 AH12. 자, 두 번째. 그러면 보고서 나올 위치 제3작업이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문제에서. 그쵸? 그럼 제3작업 기존 시트의 위치 어디? 클릭하시고 제3작업의 B2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요게 지금 문제로 가볼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연수시간 죄송합니다. 요거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작업하시오. 작업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 나타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조건 1번 문제 볼 거예요. 연수시간 및 관할지역별 연수과정명의 개수와 연수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다시 한번 연수시간은 행, 관할지역은 열, 연수과정명과 연수인원은 시그마, 행, 열, 시그마. 기억하시죠? 갑니다. 엑셀 가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안 나타나면 배경 화면이 클릭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를 피벗 테이블 창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나타납니다. 자, 보실게요. 제가 뭐라 했느냐면 연수 시간이 행. 그죠? 관할 지역이 열. 그다음에 시그마 값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연수 과정명, 연수 인원.
입니다. 순서대로 연수 과정명, 연수 인원입니다. 그러면 연수 과정명, 개수, 연수 인원, 평균. 그랬는데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계로 되어 있어요. 고치셔야 되겠네요. 그죠? 클릭하셔가지고 값 필드 설정에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오다가 평균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함수를 골라야죠. 그래야 얘가 계산을 합니다.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원래 뒤쪽에 단위명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단위명을 입력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비슷한 모양이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할 것이 이 부분. 잊어버리기 쉬우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열 레이블 관할 지역. 문제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행 레이블 죄송합니다. 연수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거 하신 거예요. 요거 1번 연수 시간 및 행, 관할 지역, 열, 연수 과정명의 개수, 연수 인원의 평균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단위명이 지워지니까 다시 한번 입력하는 것까지 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번엔 2번 연수 시간을 그룹화하고 여기서 보시면 자 700 빼기 500 또는 500 빼기 300 하면 간격이 200인 거 보이시죠? 이걸 단위라고 부릅니다. 100일은 시작값, 700은 끝값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룹화한다는 의미는 단위별로 묶을 거예요. 이 말이죠. 무엇을? 연수 시간을. 그죠? 가보겠습니다. 엑셀로 가셔서 연수 시간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할 거예요. 그룹 시작값 보셨나요? 100일 끝값 700 단위 200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 말이죠. 잘 됐죠? 그죠? 다시 문제로 갑니다. 100일 700 단위 200 요것이 문제 2번 요거 푼 거예요. 그리고 관할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서울, 부산, 대구네요. 그죠? 우리 건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자, 우리 거는 대구, 부산, 서울이네요. 그죠? 정렬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 관할 지역을 정렬하는 거예요. 관할 지역의 목록 단추에서 서울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D급보다 내림차순이네요. 됐나요?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됐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그죠? 그게 지금 2번 한 거가 되겠죠. 자, 3번, 4번 우리가 한꺼번에 할 거예요. 같이 보시면 네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이 1번. 빈 셀은 별 3개. 별의 개수 바뀔 수 있어요. 2개. 하나, 2개, 3개 나옵니다. 행의 총합계는 지우세요. 3번입니다. 빈 셀은 이렇게 별 표시란 얘기예요. 별. 그죠? 그리고 레이블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가운데 맞춤한다. 행의 총합계는 엑셀 가서 보실게요. 엑셀 가서 보시면 행의 총합계는 요거예요. 요거 없애란 얘기예요. 이 행의 합계 요거 없애란 얘기예요. 그죠? 옆에 가보시면 합계 구현하잖아요. 그죠? 자, 보실게요. 요거는 피벗 테이블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꺼번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피벗 테이블 옵션입니다. 가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요거죠.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두 번째 빈 셀에서는 몇 표시하라? 별 3개. 그리고 세 번째 문제였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여기 없습니다. 탭을 옮길게요. 요약 및 필터 탭으로 옮겨주시고 보시면 첫 번째 메뉴 총합계에 행합계 표시를 체크를 빼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합계 표시를 지워줄 겁니다. 열의 합계는 요거죠. 밑에 거는 남겨두고 행총합계만 지워줄 겁니다. 확인하실게요. 됐네요. 그죠? 마지막에 볼까요? 문제? 자,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만 안 했어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자, 컴마 형식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구분선하고 1 앞에가 띄워져 있죠? 컴마 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보실까요? 엑셀 오셔가지고 어떻게 첫 번째 이만큼은 다 숫자니까 드래그하고 왼손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숫자 있는 것만 따로 잡겠습니다. 클릭하고 2개. 여긴 별 들어있으니까 두시고 이건 다 잡고 전부 다 어떤 거? 여러분들 엑셀창 잠깐 이동시킬게요. 안 보이니까 여기서 홈에 가시면 어떤 거? 컴마 형식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맞추시면 우리 화면하고 똑같은가 볼까요? 결과가 똑같은지 다른지 보시면 1570, 1378 잘 맞네요. 그죠? 평균 연수 다 맞네요. 맞나요? 맞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끝이 난 겁니다. 더 하실 게 없으시죠? 그쵸? 네. 여러 번 연습하셔가지고 이건 연습만 몇 번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세요. 꼭 80점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피벗 테이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100점이 책정되어 있네요. 자,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우리 이용하여는 뭐만 한다? 블럭만 잡는다.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의 1번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제1작업입니다. 위치는 새 시트로 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일단 엑셀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 엑셀 10이신 분도 있으시고 엑셀 2016이신 분도 계신데 이 차트는 그 버전에 따라 약간 화면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보시도록 할게요. 제가 2가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그래프를 그리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입니다. 범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범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유념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세요. 자바 웹 개발 과정, 빅데이터 분석, 화장품 전문가 양성, 의료기기 디자인,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문화 콘텐츠 과정. 여기 보시면 여기가 X축 가로죠. 이름표네요. 그죠? 요거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거 범례입니다. 범례. 요게 차트 만들 때 꼭 보셔야 될 데이터의 범위입니다. 범례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산에 가면 지도 뭐 이런 거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절 모양 해두고 요거는 여기 지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표시를 범례. 여기가 요건 요 뜻은 요 기호는 지도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범례라고 하죠. 여러분들 차트를 딱 보시면 블럭 잡으실 때 범위 설정할 때 무조건 X축하고 범례 보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요걸 안 보면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프 만들 수 없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순서대로 시트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 가볼게요. 범위 잡으러. 자, 자바 웹 개발 과정부터 있네요. 잘 보셔야 돼요. 범위 잡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범위 잘못 잡으면 차트가 안 만들어집니다. 모양 이상하면 범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 오셔서 자, 문제집 보시면 첫 번째가 자바 웹 개발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범위네요. 그쵸? 여기가. 그런데 우리는 필드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 필드가 레이블 이름으로 쓰이니까. 그죠? 그러면 연수과정명을 클릭하고 자, 저는 범위를 한꺼번에 자바 웹 개발 과정, 컨트롤, 빅데이터, 화장품 이렇게 2개 이렇게 안 잡을 거고 무조건 하나씩만 잡을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 그냥 갑니다. 첫 번째는 그냥 클릭. 연수 과정명은 그냥 클릭하고 자, 왼손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는 자바 웹 개발 과정.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그
그 다음에 화장품 전문가 양성. 여러분 문제지를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료기기 디자인. 왼손은 컨트롤 누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동차 부품 설계 과정.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유통 과정. 이렇게 클릭합니다. 제가 일부러 하나씩 클릭했어요. 이거 3개씩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법례가 범위입니다. 법례가 범위입니다. 연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수 시간 필드면 클릭. 요 옆에 있는 거 그대로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띄우고 한 칸, 두 칸. 자, 두 번째 법례는 연수 인원입니다. 그래서 필드 클릭하고 첫 번째 거 클릭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됐나요? 컨트롤 떼고. 자, 차트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차트의 범위였습니다. 마지막 건 색깔 안 칠해지는 거 말씀드렸죠? 자, 왼쪽 메뉴, 왼쪽 상단 메뉴 삽입에 갑니다. 삽입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화면 잠깐 이동할게요. 차트 보이시나요? 차트? 차트 중에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그죠? 얘가 바로 첫 번째 있는 애가 얘가 바로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이 말이죠. 차트가 들어왔네요. 그죠? 차트가 일단은 들어왔는데 우리 문제지에 있는 출력 형태와는 좀 다릅니다. 자, 다시 교재에 오셔가지고 조건 1번 보실게요. 조건 1번 뭐였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다. 우리 요거 한 거예요. 2번 데이터 범위 이용한 거예요. 자, 3번 하실 차례예요.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로 가볼 거예요. 엑셀 가셔가지고 자, 그래프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위치가 보이시나요? 위치, 여기 위치 보이시죠?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안 나왔다면 무조건 딜리트, 삭제하시고 범위부터 다시 잡습니다. 자, 우리는 위치 갑니다. 차트 클릭하고 위치를 클릭하면 차트 이동 클릭합니다. 얘가 물어봐요. 차트 널 위치가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어디냐면 새 시트이고요.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래요. 제4작업 쓰시고 확인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왼쪽 하단 보실게요. 시트 이름 있는 곳을 보시면 이렇게 제4작업으로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자, 이 4작업은요 3작업 뒤로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이고, 이동이 잘 안 되네요. 그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작업 왜 이렇게 안 가나요? 그죠? 3작업 한 번에 갑니다. 여러분들은 샥 갔어요. 요거 잊어버리기 쉬우시니까 삽입하는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지 보고 차례차례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지 보시면 4번 하실 차례예요. 차트 디자인 도구이고요. 레이아웃은 3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엑셀에서 보시면 살짝 내려서 보시면 여기 디자인 번호에 가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은 1번, 2번, 3번으로 하래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은 화면의 구성을 말합니다. 그쵸? 얘가 3번으로 하래요. 그래서 법례가 아래쪽에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3번으로 하래요. 그죠? 요거는 엑셀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르실 수 있긴 합니다. 일단은 레이아웃 3번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 스타일을 1번으로 하래요. 스타일은 1번. 그렇다면 요 차트 스타일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1번. 요거죠. 마우스 올려보시면 차트 스타일 1이라고 나오죠. 이걸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하실 차례입니다. 5번 마우스를 좀 볼까요? 5번에 보시면 영역 서식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엑셀에 가서 조금 보실게요. 화면을. 여기서 그냥 보실까? 여기서 보면 자, 여기는
전체가 차트 영역입니다. 엑셀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여기는 마우스 올려보면 차트 영역입니다. 맞나요? 전체가 차트 영역이고요. 안쪽에 오면 여기는 그림 영역이래요. 바깥쪽은 차트 영역, 그래프가 있는 쪽은 그림 영역이래요. 그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로는 X축이라고 한다. 그죠? X축 제목이 되겠고, 얘들은 세로축이라고 한다. 그죠? 다 알고 있는 거, 요거는 범례입니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파란색은 연수 인원이고 주황색은 연수 시간이야. 이걸 알려주는 게 범례라는 거예요. 그죠? 눈금선도 여기 있고요. 자, 이제 볼까요? 차트 영역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차트 영역 어디에서? 이 바깥쪽에서 그죠? 엑셀로 갑니다. 바깥쪽 차트 영역에서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굴림으로 하래요. 홈에 가시면 굴림 엔터, 그리고 11포인트 하래요. 11포인트 엔터, 그리고 채우기 효과, 여기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여러분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채우기 효과 요거는 어디로 간다?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간다. 서식. 이거 기억하세요? 그죠? 지울 겁니다. 차트 도구의 서식. 자, 다시 엑셀로 오시면 차트 도구에서 보시면요.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서식. 있나요? 그쵸? 클릭되어 있으니까 도형 채우기. 그 중에 뭐로 하래요? 질감 중에 분홍 박엽지래요. 선생님들 보시면 요거 그 빨리 찾는 방법은요. 색깔로 찾는 거예요. 얘는 파랑 박엽지, 얘는 분홍 박엽지, 얘는 꽃다발 잘 나온 애들이에요. 분홍 박엽지를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그림 영역입니다. 마우스를 안쪽에 위치하시면 그림 영역이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채우기, 도형 채우기에서 똑같이 흰색 배경일 이래요. 여기 흰색 배경일 맞나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차트 영역이 설정이 안 된 거네요. 그쵸? 제가 그림 영역 눌렀어야 되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쵸? 차트 영역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도형 채우기에서는 질감에서는 꽃다발, 다시 안쪽에 그림 영역을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배경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죠? 자, 5번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안쪽이 그림 영역, 바깥쪽이 차트 영역.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걸 보시고 클릭하고 적용하셔야 되겠죠. 차트 영역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순서 바꾸시면 안 되고. 자,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은 제목 서식인데요. 얘죠, 얘. 그죠? 제목 서식은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거 요거 채우기하고 테두리는 어디서 하자? 서식에서 하자. 서식에서. 그쵸?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가보시겠습니다. 엑셀에 오시면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야 되겠죠?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글꼴은 홈에서 굴림 되어 있고요. 굵게 요겁니다. 글씨 굵게 크기 20포인트 20 엔터. 자, 채우기는요. 서식으로 가시자고요. 가셔서 어떻게 채우기가 흰색의 배경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요거 때문에 헷갈리세요. 테두리가 아니라 도형 윤곽선. 얘들 자동으로 넣을게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이름을 내용 입력하실 거예요. 대구 및 띄어쓰기 잘 해주시고 이렇게 되신 겁니다. 테두리 채우기는 홈에도 있지만 테두리는 반드시 어디에만 있다? 서식에만 있다. 기억하세요. 자, 6번까지 합니다. 자, 7번부터가 약간 엑셀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보실게요.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연수 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 인원
내려가 볼까요? 누가 연수 인원인지? 자, 이 범례를 보시면 누가 연수 인원이에요? 파란색이 연수 인원이네요. 그쵸? 아, 연수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하래요. 그죠? 그리고 보조축으로 하래요. 1번,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누구를? 연수 인원을. 자, 엑셀로 가볼게요. 제가 설명을 두 가지로 드릴 겁니다. 엑셀 2010 같은 경우는 자, 누구를? 연수 인원을 그랬습니다. 연수 인원을 더블 클릭합니다. 연수 인원만 더블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이렇게 보조축이 나옵니다. 2010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조축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여기 1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조축이 1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먼저 해주실게요. 두 번째 차트 종류 변경 2번 2010은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엑셀로 오셔서 되신 거죠? 보조축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누구만 잡아요? 파란색 얘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시면 엑셀 2010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꺾은 선형 화면 조금 내릴게요. 중에 네 번째 거 바로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 2013부터 2016까지는요. 이렇게 콤보형으로 나옵니다. 엑셀 2010은 클릭하고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2013부터 16까지는 콤보가 나옵니다. 콤보로 하시고 자, 연수 인원 단위명을 뭘로 하고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고 보도축을 지금 한꺼번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연수 시간이 꺾은 선형이 되면 안 되죠.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죠? 이렇게 되셔야죠. 연수 인원이 보조축이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이 말이죠. 확인 눌러주실게요.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정확한 거는 연수 인원 그래프를 클릭하고 자, 보조축은 더블 클릭해서 보조축 변경 그 다음에 파란 그래프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엑셀 2013부터 16까지는 마찬가지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해서 어떻게 콤보에 가셔서 연수 인원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레이블 값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세히 보시면 이 그래프에 이 파란 점, 이 표식을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바꾸래요? 네모로 바꾸란 얘기예요. 자, 클릭하고 클릭만 하면 2013 이후 버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엑셀 2010은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보시면 2013, 16에 가보시면 이렇게 채우기가 있고요. 표식이 있습니다. 선과 표식. 그 중에 표식 중에 어떤 거? 아래쪽 내려 보시면 표식 옵션이라고 있으시고요. 그 중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죠. 기본 제공을 뭐로 바꿔라. 사각형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10포인트 해줘라. 이 말인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눈금선 변경하기. 자, 여기 보시면 이 눈금선 보이시나요? 엑셀 2010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눈금선을 바로 더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고요. 실선에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 가셔가지고 네 번째가 파선입니다. 파선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혹시 색깔 변경됐다면 색깔 확인해 주시고 실제 시험 문제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눈금선 더블 클릭하셔서 실선에 대시 종류 네 번째 거 파선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축 보실게요. 축은 요 Y축 이거 기본축 기본 세로축 그죠?
보조 세로축, 가로축 되겠네요. 자, 700시간 최대값, 최소값 0시간 잘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보조축은 여기 보시면 하이픈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5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책하고 다르다면 이 축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는 표시 형식이 원래 열려지는데 자, 더블 클릭하시면 엑셀 2010은 표시 형식이 나타날 겁니다. 표시 형식에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회계형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회계형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온다? 하이픈이 나옵니다. 하이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0입니다. 0. 그래서 여기를 뭐로 바꿔주고 회계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통화. 그랬더니 원 표시가 돼요. 0은 나오는데 그쵸? 근데 우리 이 기호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기호를 없음으로 하면 이렇게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회계형은 하이픈, 통화형은 0입니다. 0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7번 문제였고요. 자, 8번 문제 가실까요? 자, 법내명을 변경하래요. 아래쪽 내려와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연수 인원 가로 열고 단위 콜론 명 가로 닫고가 우리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줄로 만들래요. 그쵸? 이 부분입니다. 자, 엑셀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메뉴 중에서 데이터 선택입니다. 선택. 가보시면 요거 요 연수 인원 단위명이 편집에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시면 이렇게 엑셀 영역 설정되어 있어요. 계열 이름에 범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직접 입력해서 한 줄로 변경할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보이시나요? 가로로 입력된 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까요? 9번.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하래요. 그리고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엑셀에 가셔서 자, 삽입에 도형에 가시면 제일 아래쪽 끝에 설명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을 클릭하시고 자, 위치에 맞게 왼쪽 세로가 제일 위쪽입니다. 그쵸?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대구까지 글자가 왔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노란 점에 마우스 포인터 대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최다 엔터 연수 시간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최다 엔터 연수 시간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요것도 선생님들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폭이 좁아서. 그런데 홈에 가셔가지고요. 우리 문제지 위쪽에 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은 글꼴이 굴림의 11% 했어요. 요거 해줄 거예요. 다시 엑셀로 옵니다.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색을 지울 수도 있는데요. 그죠? 화면이 보이시면 여기서 흰색 채우기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바로 그죠? 없으시면 서식에 채우기 가셔가지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가 선에 서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서? 색에서 해야지. 색에서. 그죠? 이렇게. 어머나 어떻게 해요? 뭐가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이는 이유는요. 선생님들 요건 돌릴게요. 선은 원래대로. 글씨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들 글자 색이 흰색이어서. 이거 유념하세요. 잘 틀립니다. 자, 반드시 서식에 오셔가지고 텍스트 채우기에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홈에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굴림했을 때 위아래 가운데 정렬, 좌우도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좋겠죠.
자, 10번 보실 거예요. 10번 보시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걸 안 했어요. 뭐냐면 요거 60시간 요거 해보실게요. 자, 엑셀에 오셔가지고 요 차트 자바 웹 개발 과정 계열에만 레이블, 우리가 라벨이라 하죠. 레이블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얘 혼자만 한 번 클릭하면 이 주황색이 다 잡힙니다. 그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잡힙니다. 맞나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갈게요. 60시간 600시간 나왔나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필요 없는 메뉴 창은 닫아 주실 거고요. 자, 제 4작업이고요. 네 번째 위치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쇄물 교재하고 여러분 화면 하고 다른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번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TQ 엑셀 마지막 영역 제 4작업 그래프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